국내 최초로 전기동력으로 추진하는 항공기 모터 개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제 굵기가 틀린 서로 구리선이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하고요. 항공기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력이 강합니다. 아니면 동력이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 기술 구조를 명백하게 침범한 거. 전원 공급기에서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서 각 부품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납축된 모든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이 전원 공격이 들어오든 간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게 직렬 방식이 아니라 병렬 방식으로 해서 또 하나 선일 문제가 이렇게 또 하나의 선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의 선이 이상이 없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에 배선이 하나 잘못돼 가지고 멈추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할 겸 제가 그렇게 한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던 게 이 병렬 구조입니다. 그 직렬 하나 들어온 곳에서 병렬 구조로 들어오면 일단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에서 전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만 있다면 강한 동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전기 동력으로 이렇게 추진한 항공기 모터를 개발했다라고 이 부분에서 3상 들어가던 것을 2배로 늘려갖고 2개 들어간 것은 병렬 구조이거든요. 제 방식의 병렬 구조는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몇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각각 충방전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2개나 3개를 팀으로 묶어가지고 그때 따라서 이 직렬 구조로 하나로 되는 것을 병렬 구조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방식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선을 2개 그어놓은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들고, 직렬 구조는 또 다른 병렬 구조로서 전기선을 연결해 놓는다. 모든 납축 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 공급기 공급할 때 이런 식으로 2가지의 구조를 2선, 이렇게 실제로는 여러 선일 수도 있어요. 회사 만드는 회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 목적을 따라서 병렬식으로도 2개나 3개 묶음으로 해서 하든지 병렬식으로 해서 강한 동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게 침범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렬, 기존의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직렬 방식으로 되던 것을 병렬, 제 방식의 병렬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병렬 방식은 전기선 구조가 가령 이 2군데에서 100씩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이 전기선이 두꺼운 선이 아니고 이 딱 100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전기선이라면 그게 기술 구조가 안 된다 그랬죠. 2군데에서 들어와도 100밖에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100씩 들어오던 것을 200으로 전기선을 두껍게 하거나 제 방식에 100씩 수용할 수 있는 전기선이라 했을 때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방식은 병렬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은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숫자를 많이 해서 처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렬과 병렬을 같이 하는 구조, 이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로 전기 모터로 돌리는 것을 2개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기술 구조를 침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생길 때, 전기차 배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 문제일 때 다른 걸로 돌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똑같이 얘기를 하시네. 다른 구조도 아주 많이 침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괜히 해봤자 소용없고 기술 사가신 분이 문제를 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침범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상.